다음 줌 모임 두 번째 순서는 지혜수 환경봉사 팀장님의 트렌드 코리아 2022 독서 발표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독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지혜수 환경봉사 팀장님께서는 시대의 변화와 그 시대를 대변해 주는 핵심 키워드와 트렌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그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들을 에즈모 회원분들과 함께 공유해서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지혜숙 에즈모 환경봉사팀장님을 모실 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활비로 연금 속 소득을 창출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에지모 하이리빙 홍인이그룹 환경교육 봉사팀장 지혜숙입니다. 저는 13년 동안 무역회사에 근무했으며 저를 후원해주고 계신 고마운 분은 유광찬, 김성순 운영위원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트렌드 코리아 2022 책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2는 시리즈물로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책입니다. 2008년부터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김난도 교수를 필두로 많은 우리 학생들과 연구진들이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서 다음 해에 10가지 주요 키워드를 발표하는 책입니다. 작년과 올해는 당연히 코로나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역학적인 관점에서는 절대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사회경제적 관점으로는 코로나의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에는 6% 정도 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소비자의 행동적 관점으로는 저희가 코로나가 되면서 비대면 시대가 되었는데 이게 끝난다면 이전만큼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대면의 횟수나 이런 것들이. 그러나 이 비대면의 시대에 새로운 문화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변혁적이고 변화된 그런 환경이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환경 안에 내가 가만히 있다면 고양이밖에 될 수 없지만 미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고 준비한다면 검은 호랑이의 때에 호랑이처럼 비상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10가지 트렌드 키워드입니다. 나노 사회부터 내러티브 자본까지 10가지의 주요한 키워드를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 키워드가 내년 2022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바로 나노 사회이고요. 또 이 나노 사회 때문에 벌어지는 중요한 트렌드 5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나노 사회는 100만 분의 1이라는 뜻이죠. 이제는 개인화되다 못해 파편화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주 세분화되어 있는 트렌드, 그래서 각각의 성향을 맞출 수 없는, 큰 성향이 없이 각각의 성향이 다 다른 그런 시대입니다. 소속이 아닌 선호하는 컨텐츠를 보게 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계속 볼 때는 내가 좋아하는 내용만 계속 나오게 되는 확증 편향적인, 내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정보를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로그인을 하지 않고 들어가 보신다면 평소에 내가 봤던 뉴스와 평소에 내가 봤던 유튜브와는 전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장 인기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한 번씩 이런 걸 해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노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공감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다 개별화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생각하는 휴머니즘,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노사회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이 머니라고 하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농담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필요한 것 5가지가 무엇일까요? 막 생각하시죠. 일, 친구, 건강. 네, 그게 아니고요. 돈, 현금, 머니, 캐시, 금전입니다. 머니 해도 머니죠.
이렇게 나타나는 현실은 미친 집값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이제는 돈이 없으면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급박한 생존의 문제에 다다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잘 살고 싶은 사람이 인쇄 수입을 찾고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찾았다면, 이제는 내 생존을 위해서 돈이 되는 건 무엇이든 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투잡만이 아니라 N잡, 여러 가지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도 하고 또 다양한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해야 하는 플랫폼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나는 어떤 머니러시를 가져야 할까요? 사람들은 자면서도 돈이 들어와야 되는 수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 수입의 필요성이 참으로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머니러시의 문제점은 너무 개별화된 사회이다 보니까 나만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도태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머니러시를 위해서 이것저것 아무거나 진행을 하다 보면 내가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나만의 커리어가 다 무너질 수 있고 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원래 하는 일과 확장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에서 추가 수입원을 찾기를 권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돈이 된다면 뭐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해서 기업가 정신과 창업가 정신이 개인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바른생활 루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내가 한정된 시간,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다 보니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일들을 해야 하는 자기관리가 필수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라클 모닝, 아침 일찍 일어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주 6일을 근무했을 정도로 아주 루틴하게 살았지만 또 한편 대학 시절에 낭만도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작은 그런 여유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그런 바른생활 루틴이가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내가 살을 빼고 싶으니까 바디 프로필 계약을 하는 거예요. 돈을 미리 주고 한 50만 원 이렇게 주고 계약을 하면 3개월 동안 내가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기부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를 관리하는데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나타난 이유는 큰 성취, 뭐 좋은 집을 사서 뭐 좋은 차를 사서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작은 행복을 추구하는 나노사의 루틴이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인간이 자기 향상, 자기 개발을 하려는 것과 또 맞물리는 좋은 점도 있지만 정말 여유가 하나도 없어진다는 그런 슬픈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른 생활을 해야 되면, 그리고 루틴 안에 끼어 있다 보면 내 건강 관리는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다 행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렵죠. 어차피 다이어트 할 건데 행복하게 하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껴 맞춰 놓은 말 같기도 한데요. 이제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까지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희 회사의 정유석 본부장님의 강의를 들은 듯한 내용인데요. 이제는 운동도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할 수 없으면 과격한 운동을 시작하면 안 되고, 다이어트도 식단 관리를 내가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끝까지 할 수 없다면 시작하면 오히려 요요가 일어나서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생활 루틴이들은 나의 그냥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건강을 위해서 몸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40, 50대가 이런 일을 했다면 지금은 20, 30대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라요. 예전엔 건강하면 내가 몸에 병이 없으면 건강한 것이다 했지만, 지금 세대는 내가 내 삶과 몸이 얼마나 내 스스로 만족스러운가, 이것이 건강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 관리도 아주 좋은 원료로 하고, 잠자리도 내가 자면서 최대한의 그런 편안함을 느끼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잠자리, 그리고 멍 때리는 것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머리를 비우는 멘탈 관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제는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라는 걸 젊은이들도 알고 있고요.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 우리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또 운동 방법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많이 공유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짜져 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5도 2촌, 4도 3촌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촌스러움이 가장 세련되고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이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고 유명한 음악가가 시골에서 귤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2탄이 끝나고 나서 이들이 했던 행동은 바로 산골에 가서 일당 8만 원을 받고 그 안에서 자급자족을 하며 생활했던 것을 보여준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외부로 떠날 수 없는 머니러시에 있는 사람들이 주말이라도 내 이 숨통을 트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이 올 때 스키장에서 한 달을 묵는 한 달 묵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생기고 있고요. 달새방 이런 것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케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내가 작업을 할 때는 시골의 어느 공간에 가서 한 달 정도 또 아니면 뭐 일주일 정도 작업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이 지역사회 하동 같은 곳에서도 이제 이런 지역의 특유의 생태계를 활용해서 외부에 있는 도시의 인력들을 또 도시의 돈을 이 시골로 끌어오는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소비자들의 가치관과 또 기술 트렌드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이 키워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말이 바로 득템력입니다. 게임에서 많이 사용했던 말인데요. 이제는 새로운 마케팅 시장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살 수 있어 돈의 크기가 아니라 과연 그것을 살 수 있는 득템한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소한 상품을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맥 그리고 정보력까지 나타내는, 과시하는 것이 바로 득템력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대의 계급은 얼마나 득템력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 똑같은 전시회에서도 프리오픈 티켓이 오늘은 30만 원입니다. 첫날은. 하지만 다음 날은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날 비싼 것을 내가 좋은 작품을 살 수도 있고 그 정보를 처음 얻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리셀테크는 그렇게 샀던 어떤 특기한 것들을 다시 파는데 더 비싸게 파는 그런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회사에서 너희가 이 회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증명해봐. 그럼 너희가 이거 살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런 마케팅이 있는 시대입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광고할 것인가 하는 통찰을 얻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오픈런이라고 하는데요. 백화점에서도 또 이렇게 특이한 상품들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는 이런 일들이 흔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정말 재력이 없이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고 소비 심리를 부축하는 아주 온전치 못한 그런 불합리한 면도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X틴에 속합니다. 1970년대생이고요. 이 70년대생들이 과거에 화려했던 오렌지족들, X세대입니다. 이 X세대가 이 10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인데요.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갑이 어디로 열리느냐에 따라 그 회사가 성장하느냐 마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켓컬리는 20, 30대가 얼리 어댑터로 먼저 시작은 하지만 지속적인 가장 큰 소비는 40대, 50대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커가고 소비는 많이 해야 되고 비용 지출은 많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소비를 하게 되기도 하고 회사에서든 또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소비력이 가장 큰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공략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X세대 안에서 소비하는가가 중요한 시대이고요. 실제감 테크가 있습니다. 이 실제감 테크는 저도 처음엔 이게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면 메타버스라는 그런 가상현실, 메타 유니버스라는 내가 가상된 큰 우주, 가상된 현실 안에서 그게 얼마나 내 삶에 실제적으로 녹아들어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 현실을 가상현실에서 실제처럼 표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주매임 다음에는 주매임 시대가 끝나면 다시 대면회의가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대면이 아닙니다. 이제는 줌회의가 끝난 비대면이 아닌 그 다음은 바로 가상세계에 똑같은 저희 모임을 만들어 놓고 각각의 그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실제감 테크 안에서 우리가 이 가상세계를 얼마나 더 적응하느냐, 이것이 큰 숙제가 된다고 합니다. 라이크 커머스인데요. 이제는 소비자들이 새로운 유통의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소비자가 좋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만들고 판매하는 그런 직접 판매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방이라는 것이 유행하게 되고, 내가 나를 좋아하는 그런 이 팔로워들에게 내가 정말 잘 쓰는 화장품, 내가 잘 먹는 건강기능식품들을 광고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와 함께 소통하는 사람,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 찐팬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소비의 문화가 또 그런 유통의 형태가 새롭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내가 팔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하는 것인가가 아니라,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내가 진짜로 좋아해서 나누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러티브 자본인데요. 이것은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왜 합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테슬라는 화성에 갈 거라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2022년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과연 나노 사회에서 내가 내러티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내 삶에 또 내 2022년에 어떤 내 사업에 어떻게 이 내러티브를 만들어 갈 것인가, 나의 내러티브는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의 내러티브는 에지모를 통한 성부가 되는 것입니다. 골드러시 시대에 돈을 번 건 생필품을 팔았던 소매상들입니다. 내가 어차피 써야 하는 생활비로 연금 속 소득을 만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공동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공헌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경제 독립 운동을 하고 있는 에지모, 평생 친구 만들기, 가족 건강 지키기, 연금 소득 만들기, 좋은 사회 만들기라는 커다란 내러티브를 가지고 에지모 미닝아웃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에지모 미닝아웃 커뮤니티에 초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GS 환경봉사 팀장님께서 트렌드 코리아 2022 독서 발표회 시간을 통해서 현 시대를 대변해주는 핵심 키워드와 메가 트렌드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자세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우리 GS 에지모 환경봉사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오늘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 본인 자신을 격려하는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